평화협정. 평화협정 체결돼서 좋죠.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것이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이라는 건데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입니다. 1항이. 2항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3항이 핵 위협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실현. 앞에 있는 두 개 항은 주어가 둘입니다. 미 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 항은 역시 주어가 둘입니다. 미 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3번이 이제 주어가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북미 수교입니다. 북미 수교가 90년대 초에 북한의 요구대로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북미 수교 요구가 받아들여졌더라면 핵 문제는 애당초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걸 거절당하고 북한이 이렇게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수교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는 거 보면 언젠가는 군사적으로 우리를 치려고 그런 거다. 그때 미국에 공격당하지 않고 미국의 공격에 죽지 않으려면 자유수단으로서 핵무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시작한 거예요. 93년부터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하자 미국이 북한을 이제 불러냈습니다. NPT 탈퇴 선언을 하고 나자 NPT 탈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핵 비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가 있는 동안만큼은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핵 선진국으로부터 핵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은 방사선 치료에도 쓰이고 또 농작물의 종자 개량에도 쓰이고 핵의 평화적 이용은 또 그런 것들 아니에요. 의료, 그 다음에 또 농업이죠. 종자 개량은 영농이죠. 육종하고. 그런데 이제 핵의 군사적 이용이 핵무기죠.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탈퇴해버리면은 구속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맘 놓고 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NPT 탈퇴를 선언하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수교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절한 걸 보고 미국은 북한은 미국이 언젠가는 우리를 치고 말 것이다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됐고 그것은 중국이 말하는 근거 있는 우려입니다. 또는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근거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때 그게 미국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북한의 논리인데 중국은 그 말이 된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북한의 근거 있는 우려를 해소해주면 북핵 문제는 그날로 해결되는 건데 안 해주면서 자꾸 압박같이 풀려고 그러니까 문제 아니냐. 그게 이제 중국의 논리인데 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같은 입장이죠. 그것은 이념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아요. 우리는 다만 북한의 얘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얘기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북한 말도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하면 바로 종북이 되고 따라서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에 대한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반미로 낙인 지키고 종북으로 지키면 이 사회에서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건 매장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북명예술이 북미 수교가 되면, 그리고 두 번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이것은 평화협정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가 되면, 그러니까 수교가 되고, 북미 수교가 되는 것은, 북미 수교는 정치 외교적 체제 안전 보장이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다른 말로서 정전협정, 평화협정 체결은 군사적으로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체제 안전 보장 그러지만 정치적인 것은 수교고 군사적인 것은 평화협정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요. 수교로 넘어가려면은 전쟁을 했던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갖춰야만 되는 법리상 갖춰야만 됩니다. 다른 말로 또 평화조약이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평화조약을 쉽게 맺을 수 있지만 정전협정이 기왕에 있었고 그동안에 한반도에서 남과 북도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규율하던 정전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돼 있지 그건 오늘로서 무효고 평화협정만 덜렁 만들 수가 없는 관계가 있죠. 근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예요. 이게 핵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6.12 공동선언에 이렇게 새로운 북명예술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물려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비핵화가 진전돼야만, 완전히 비핵화 끝나야만 평화협정이 끝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교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리상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해줬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하는 걸 확인해야 무슨 수교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하든지, 그 다음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기 위한 종전선언을 해줄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런 논리로 북한하고 계속 밀어당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북한의 선행동론, 이게 미국 대외정책의, 그러니까 상대방의 선행동론이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 골격입니다. 자기들은 심판자적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일종의 처벌 개념으로 하려고 해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관계로 너와 회담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처벌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먼저 그건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점을 해서 괜찮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 또 뭘 요구할게.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수 있어. 우월적 입장에서 항상 협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처벌주의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이게 미국의 그 특징입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그 원칙이 무슨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대해서도 항상 자기네들 우월적 입장에서 따라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 왜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 우리가 볼 때 별것도 아닌 문제, 징용 배상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회담도 못하고 그래. 빨리 해결해. 너희들은 그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철저하게 강화해서 그야말로 삼각편대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야 되겠는데 왜 자꾸 그거 가지고 발목 잡고 그래. 빨리 해결해. 이게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6월 7일자 국방 컨벤션에서 열렸던 군사학교에서 열렸던 축사를 했다나 무슨 기조연설 했다나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이런 정도예요. 자기네가 뭐든지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야 돼. 하물며 그동안에 미국이 나쁜 딱지로 부셔왔던 로그 스테이트, 무슨 액세스 오브 이블, 아웃포스트 오브 티러니 이런 식의 나쁜 딱지는 다 붙여놨던 북한을 상대로 협상하는데 웃으면서 악수하지만은 어저께 뭐 그저께 트럼프가 거기서도 웃으면서 악수하고 뭐 들어가서 회담하고 나와서 사진도 찍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은 나쁜 나라입니다.
따라서 1대1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쟤하고 같은 지고 저놈이 먼저 그런 건 내가. 그래서 북핵 문제가 6.12 합의서가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미국이 소위 1대1 철학을 가지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처벌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이것은 저거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핵 비확산 조약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뭐 정치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겠다. 그러려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수교, 또 그들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빨리 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역할을 하려면 미국에 가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가서 뭐 머리띠 들고 해봐야 그건 미국은 통제 안 된다고. 미국에 있는 소위 교민들의 시민권자들이 유권자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위 연대해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미국이 1대1 철학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처벌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협조하도록 그런 식의 대정부 질문을 하거나 청문회에서 정책적 제안을 하도록 자기 출신 지역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한테 그래서 로비를 하든지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에 가서 해봐야, 의회에 가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표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떠들면 뭘 해요? 촛불혁명이 왜 힘이 있는데?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유권자이기 때문에 박근혜도 불안해했고, 유권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면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해주면 북한이 비핵화할 거 아닌가? 그건 미국에는 있을 수 없는 요구입니다. 미국이 먼저 평화협정 체결해주고 수교해줘 버리면 북한이 그때 가서 이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할 거 아닌가. 그렇게 또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이. 일단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고, 그 다음에 또 그거는 이제 그건 내 거고, 네 거 뺏은 건 내 거고, 그 다음 또 내 걸 매들기 위해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는 식으로 계속 버티는 요구하는 그런 이제 습성이 좀 있기는. 작은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하진 않아요. 아량 같은 건 없어요. 아빠 그러면은 무슨 뭐 오히려 저항이나 하고 앉았고 배낭 끝 전술을 쓰는데, 저 배낭 끝 전술로는 전 지구에서 1등일 겁니다. 자랑스러운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근데 배낭 끝 전술이라는 게 나는 솔직히 가진 것이 없는 약소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 없어요. 애들도 집에서 자식들 키울 테니까 또 본인들도 그런 짓을 했던 적이 있을 거고, 부모한테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고 그러면 밥 안 먹고 죽어버린다고, 학교 안 간다고 그러고 집 나가버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무서운 아버지도 그럼 자식 저 데리고 돌아가서 달래가지고 데리고 와 해준다고 그래. 핸드폰도 바꿔주고 게임도 1시간 이상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꼬마들의 배낭 전술. 원래 외교에 약자의 공갈이라는 수법이 있긴 있습니다. 약자가 공갈을 쓰면, 공갈이라는 게 무슨 뭐 무서운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약자가 쓰는 공갈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이건 우리는 도저히 당신들과 협조할 수 없다고 국민들이 말하자면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찍어 누르면 되느냐. 일본은 그걸 잘 써먹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면 우리 국민들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반미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무서운 공갈이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반미 운동을 벌이면 도대체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우리는 명분이 없으니까. 미국이 우리 국민들을 의식해서 좀 우리를 너무 압박하지 말라.
잘하죠.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되죠, 북한은. 그러니까 여론 핑계 댈 수도 없고 동맹도 아니니까 무조건 그냥 벼랑 끝을 쓰고, 벼랑 끝이란 게 벼랑 끝에 서서 상대방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상대방 밀려고 할 때 그냥 밀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라면 오히려 죽기 살고 같이 죽을래 막 끌어안고 뛰어내리지 않은 식으로 겁을 먹이면은 오히려 벼랑 끝에 서 있는 상대방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사람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아니 그러지 말고 저쪽 가서 얘기하자 해서 이제 끌어내가지고. 근데 벼랑 끝 전술 쓸 때마다 그렇게 해서 달려가지고 회담장으로 끌어들여 놓고는 미국이 그동안에 했던 행태를 보면은 요구하는 대로 합의를 해줍니다. 결국은 북한이 먼저 선행동해야만 그 다음을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선호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서 결국은 북한이 에이씨 기대할 것이 없고 에이 안 해 이거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냥 북한이 그렇게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걸 잘하자고 했는데 중간에 말이 삐쳐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거 안 한다고 도망가는데 저런 사람들 가만 놔둬야 이제 압박과 제재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제 정책을 바꿔요. 그게 자기가 소위 상대방의 그런 벼랑 끝 전술의 원인 제공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자백을 안 합니다. 근데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국제 정보 질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얘기를 하면 그 진실이에요. 우리나라는 한때 새로운 정보를 얘기하는데 그래? 그게 뭐 말이 되나? 신문에 났어? 요즘은 아니 뉴욕타임스도 그러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그러는데 그게 지혜의 원천처럼 돼 있고 진리의 원천인 것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한 수준, 그 다음에 상당한 수의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미관이고 미국발 정보에 대한 신뢰의 원인입니다. 근거입니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을 수 없었어요. 그러고 벼랑 끝 전술 쓰면 아까 잠시도 얘기했지만 사사 달러를 불러서 회담해서 약속해줘놓고 그 약속은 슬슬 북한 핑계를 대고 이행을 안 하고 자기네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북한이 뛰쳐나가서 또 벼랑 끝 전술을 쓰다가 이제 버릇이 또 나왔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면 우리 국민들은 절대 다수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바로 오늘날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난 30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났는데 보수 언론이나 보수적인 야당에서는 크게 저런 식으로 해서 웃고 사진 찍지만 결국 사진 찍는 걸로 끝나고 말지 비핵화는 무슨 비핵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국산이 아니더라고.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CSIS는 그것도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빅터 차라는 친구가 맨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북한은 어떻게 있냐? 저렇게 해가지고 슬슬 해서 따먹을 거 따먹고는 결국은 핵은 안 내놓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믿고 회담에 기대를 걸고 그래. 사진 찍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미국의 유수 언론의 석좌, 한국 석좌, 빅터차. 그렇다고 해서 중국계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은 절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2번의 합의서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차관복급 합의서였었습니다. 94년에 맺어진 제네바 기본 합의는 순서가 북한의 핵활동 중단, 2번이 핵활동 중단 후 3개월 이내 북미 수교 협상 개시, 3번이 연변의 원자력 발전소 5,000kW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그 외에 400배 되는 200만 kW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 북한으로서는 5,000kW짜리에 400배가 되는 200만 kW 발전소를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선물이 되기 때문에 좋다. 핵활동 중단하다. 그리고 핵활동 중단하는 3개월 이내에 수교협상 개시한다.
그걸 믿고 이제 핵활동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수교협상 개시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평양에 들어가서 연락사무소 또는 장차 대사관으로까지 승격할 테니까 수교는 대사와 관계 수립이죠. 부지 물색으로 댕겼고 북한도 워싱턴에 어디다가 대사관 또는 연락사무소를 둘 것인가 부지 물색으로 댕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북한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가 격추됩니다. 누가 한 짓이겠어요? 정찰기가 북한 상공 그래서 정찰 안 한다는 얘기는 합의서에 없잖아. 늘상 해오던 일이고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 정당화를 하지만 수교협상을 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격추될 수 있도록 그런 지점까지 들어간 것은 그러니까 동해상에서 멀리 정찰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 영공으로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쏴가지고 이 판 좀 깨줬으면 좋겠어 하는 소위 협상 반대파들. 미국에는 그게 있어요. 이제 군 쪽에는 그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린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수교협상은 그날로 스톱이 됐지만 약속은 안 지키게 됐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들어간 것이 원인 제공이고 쏜 것은 결과지만 격추된 결과지만 뒤집어서 격추된 것을 원인으로 만들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협상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정부가 빠져나오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북한이 아이고 그거는 수교협상은 나중에 또 다시 또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당장 200만 킬로와트 경수력 발전소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이 참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은 2002년 말까지 지켜졌어요. 김대중 정부 말년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2002년에 출범한 부시 정부가 계속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를 견제하고 못하게 하고 막 발목 잡을 때예요. 힘들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성금성금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막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얘기할 때는요, 애둘러서 얘기도 안 해요. 왜? 한국은 미국말을 잘 들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니, 북한이라는 나라는 브링크맨십이라고 쓰지만, 여기는 미국한테 워낙에 고분고분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기 주한미국 대사관에, 주한미국 대사관에 3등 서기관만 해도, 지금 한국이 이래서 되겠어 하면, 미국이 지금 매우 불편해하는구만.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르지만, 외교 현장에서 일선에서 피부 느끼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참 미국한테는 너무 나약합니다. 할만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한미동맹 깨자는 소리 이런 식으로 엉뚱한 반문을 제기하고 나서니까 정부 당국내 전국 다 국자로서는 그런 얘기도 하기도 어려워요. 해봐야 또 그 수적으로 국방부나 외교부는 무조건 미국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조금 딴소리 내려고 그러면 천지무가 못하고 동맹 깨도 좋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 편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유책에 짝이 없어요. 논쟁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건데 그게 없으면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2002년 만에 이제 바로 지금 그 유명한 존 볼튼, 그게 당시에는 미 국무부 차관이었었습니다. 난데없이 7월달에 와가지고 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했다. 은밀한 곳에서. 클린턴도 약속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활동은 중단했는데, 사진으로 보면 중단했는데, 다른 데서 지금 지하 같은 데서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 물증이 있냐? 하고 있을지 모른다. 물증이 있냐? 아니, 물증은 아직 없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세게 압박하면 북한은 자백하게 돼 있다. 그래? 글쎄, 그게 될까? 자신 있다는 거지. 그 북한에 들어갔어요. 2002년 7월 달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10월 달에는 그 휘하에 있는 그게 국무장관, 차관보들 아니에요. 동아태 차관보가 수석대표가 돼가지고 국방부,
백악관, 뭐 국무부, 뭐 등등 7명이나 되는 대표단이 들어가서 북한에 가가지고 너희들 클린턴 정부와 체결한 제네바 기본 합의는 이행하고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제3지역에서 별도의 핵활동, 구체적으로는 우라늄 농축, 고농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 않느냐 하시고 압박을 해달라니까 북한이 반발하죠. 뭔데 네가? 우리 NPT도 탈퇴했고 당신네들한테 그 간섭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 우리는 NPT도 이미 탈퇴했고 주권국가고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당신네가 지금 제기하는 그 문제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자백했다. 그런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수로 발전소 건설 공사를 중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희망이 없어졌다. 2002년 말, 2003년 초에 경수로 발전소 공사를 중단시켜버리니까 거기서 실제로 들어가서 공사하는 건 한국에 있었습니다. 뭐 대구, 중국 이런 데서 가서 콘크리트 타설도 오고 했는데 미국이 뭐 그만두고 나오라는데 김대중 아니라 노무현도 꼼짝 못하고 그냥 털고 나왔죠. 그래서 경수로 발전 공사 건설이 이제 중단되고 나니까 북한이 본격적으로 이제 핵활동하겠다고 또 세게 선언을 하고 나서니 미국이 한다는 짓이 참 그러면 세게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자백받았다고 하면서 압박을 해 들어가려면 끝까지 정말로 그야말로 맥시멈 프레셔를 가가지고 북한이 겁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협상을 하든지 하더는데 그렇게 압박은 못하고 북한이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튀쳐나가면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라는 걱정이 들었는지 육자회담으로 하자 이게. 지난번에는 양자회담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1대1 회담을 하고 나니까 만만하게 보고 약속도 깨고 그러는데 동북아 6개국이 다 모여가지고 5대1로 전부 다 미국 편이 돼주기로 하고 5대1로 압박하면 북한이 포기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천진난만한 소리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굴복하지 않을 게 분명하고 또 하나는 한국, 일본이야 미국 말을 듣고 미국이 하는 대로 앞장을 서지만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미국 말을 듣고 미국 앞장을 섭니까? 근데 미국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그들과의 그 거래도 있고 경제적인 협력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 해보라고 되나 할 수도 없고 육자회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반 만에 2년 한 1개월 만에 2003년 8월 27일 날 1차 베이징 육자회담을 시작한 뒤에 2005년 9월 19일 날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6국이 북한의 비핵화. 순서 잘 기억하세요. 2. 북미 수교, 북일 수교. 북미 수교에다가 플러스 북일 수교까지 하나 덤으로 얹어준 거죠. 그 북미 수교, 북일 수교는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의미합니다. 한소 수교, 한중 수교로 90년대 초에 한소 수교, 한중 수교로 한반도 냉전 구조의 절반은 해체가 됐는데 그게 나머지 북일 수교가 안 돼, 북일 수교, 북미 수교 안 돼가지고 냉전 구조가 한반도가 절반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절반만 남아있는 담벼락에 기대가지고 얼마나 많은 반복 소동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서 지금 이권을 챙기는 소위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평화협정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평화 와버리면 장사가 안 돼. 일자리가 없어져. 밥그릇이 날라가. 북미관계 수립?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와버리면 그러면 지금 내가 그동안에 방산업체 근처에 붙어가지고 참 호의호식 했는데 응?
한 달에 영수증도 없이 3천만 원씩을 33개월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변호사, 로펌에서. 그것도 국방생활 하대. 참네. 그런 이권이 다 날아갑니다. 지금 북한의 대남 공격성, 북핵 문제, 북핵 미사일 문제를 근거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기를 사다 썼습니까? 우리가 미국 무기를.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한 10분의 1 되는데 한 400억 달러 중에 100억 달러가 미국 무기 사는 돈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4등은 해요. 왜냐면 이게 아주 동북아의 과약고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북한이 햇볕 정책 시절에도 미국 무기를 샀어요. 그렇게 햇볕 정책을 쓰고 북한한테 잘해줘도 군사적으로는 항상 위태위태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나오는 북한 관련 정보가 전부 다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해석이 가미된 정보만 나오니까 정부로서는 이게 믿을 수 없어 했다가는 이게 좀 안보를 책임지는 정권이 하는 식의 비판이 당장 나오죠. 바로 소위 국방비가 삭감되면 밥그릇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들은 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동원해주고 이게 이제 반미로 막 몰아가죠.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막 그냥 이슈하고 그 지방선거 뭐 총선거 이럴 때 막 그냥 들고 나왔으면 불리하니까 됐다. 그냥 그 무기는 사주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4등이에요 우리가. 이 작은 나라가. 북한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남북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북한에서 미세한 움직임도 전부 다 대남 공격성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발 정보고 미국발 해석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서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건 뭐 국방부는 잠깐만 안 되겠고 무기 사는 이 부분은 절대 정말 손대면 안 되겠구나. 1등 했습니다. 1등. 박근혜 이명박. 밖에 나가서 자랑 좀 하십시오. 우리나라 미국 무기 1등을 한 9년 했다고. 그 시절에 아마 재미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400억 달러 중에 100억 달러를 미국 무기 샀다. 근데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수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의 평화가 오기 때문에 미국 무기를 살 일이 제로는 아니에요.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남북 간의 완전히 관계가 개선돼서 평화 교류 협력이 일상화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미중 간의 관계가 이게 계속 복잡해지면은 또 미국 편에 서 있는 한국을 사람들에서 중국이 직접 위협적인 행동을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사드 때 보십시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북한은 이런 방법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북한은 그 사드 배치가 자기네 핑계를 대고 있지만, 북핵 미사일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게 2,000km를 커버하는 엑스밴드 레이더를 뒤에 깔고 있는 그 사드 포대는 절대로 그게 대중국용이지 대북한용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방법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인정해서가 아니야. 자기 용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은 바로 아무리 여기서 북핵 미사일 때문에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건 억지로 하는 소리에 불과할 뿐 중국용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바로 경제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완전히 풀리지가 않았죠. 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정부로 몰아붙이고 하는 것이 다 소위 평화가 오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북한 핑계대고 무기 시장이 계속 유지되거나 최근도 넓어져야만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매국이 매국. 그 사람들은 소위 민족을 앞세우거나 무슨 뭐 평화를 얘기하면은 결국 미국과 척을 짓자는 얘기고, 그러니까 미국 동맹을 깨자는 얘기고, 동맹 깨자는 얘기는 공산화 해도 좋다는 얘기니까 매국이다. 나라를 북한에서 다 바치려고 한다 하는 식으로 막 갖다 억지 원리로 되먹지 않은 3단 논법으로 그까지 가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그 9.19 공동성명으로 갑시다. 북한의 비핵화 2항이 북미수교, 북일수교, 3항이 경제지원, 4항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의 전환입니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의 전환이라고는 간단히 말하면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말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북미수교는 정치외교적인 체제안전 보장이고, 사항에 들어가 있는 평화체제의 구축, 또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이 대체, 이것은 군사적인 대북 체제 보장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북한이 핵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다른 나라도 그 말이 된다, 일리 있다. 그 약속만 지켜진다면 북핵 문제는 해결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도장을 찍고 발표를 했어요. 그날 전 세계 언론이 드디어 노스코리아의 뉴클리어 프로그램은 이걸로 이 로드맵이 확실하게 해결해주게 돼 있다는 식으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 그 희망은 24시간을 가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날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제일 강경 보수입니다. 부시 정부 시절에, 그때 부시 정부 시절에 네오콘이라고 그러지만, 네오콘이 이제 그냥 보수보다도 훨씬 더 극보수가 네오콘 아니에요. 네오컨서버티브스. 네오콘들이 제일 많이 포진된 데가 재무부예요. 국방부, 그리고 국무부. 근데 국무부에서는 차관으로 있는 존 볼턴이 네오콘의 기수고, 재무부는 어떤 점에서는 그런 집단이고, 그쪽에서는 국무부가 베이징 가서 협상해가지고 협정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웃기는 짓 하고 있다. 이 재무부도 기본적으로 미국이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일을, 돈 버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무기 시장이 없어지는 것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지금 무역으로 돈 벌지 못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우리한테도 시장 개방하라, 일본한테도 시장 개방하라, 자기 물건 사라고 강요하고. 경쟁력이 없잖아요, 미국 물건이. 자동차 보세요. 그 큰 차에 들어가는 기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며, 그렇게 링컨 컨티넨탈 같은 그 큰 승용차를 어디다 대고 주차를 합니까? 근데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 자동차 안 사면 현대차 못 판다. 아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만, 재무부는 무기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이렇게 어설픈 협정을 가지고 해. 시장을 없애려고 해.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니까 깨자, 이거. 바로 이거 어저께 맺은 거 말도 안 된다고 식으로 같은 정부에 서스럽고 애돌라서 북한이 깨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소위 지뢰를 매설하자. 마카오에 있는 BDA라는 은행에 북한 돈 2,500만 달러가 예금이 돼 있는데, 거기에 예금돼 있는 2,500만 달러는 북한이 100달러짜리 위조지표를 절묘하게 그래가지고 진짜 돈인 줄 알고 물건 사고, 가령 이제 10불짜리 사고 100불짜리 내면 90불 돌려줘야 되잖아. 돌려받는 돈은 진짜일 거 아니에요. 5불짜리 사고 100불짜리 내면 좀 난처해 보이지만 돈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돈 세탁을 해서 갖다 저금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BDA가 그 돈을 빼주면은 그날로 BDA는 미국과 거래 못한다. 2,500만 달러가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북한이 아무리 가난해도 2,500만 달러는 그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날로 북한이 반발했죠. 어저께 합의한 비핵화 로드맵이
그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미국이 이런 짓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처음부터 이걸 합의를 하는 것이 이게 진정성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반발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없어지려 만들려고 하는 우리 그 논리수가 있는 거다. 좋다. 우리가 기대 걸지 않겠다.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수교 약속 깨졌지. 정전 평화협정 깨졌지. 약속 깨졌지. 무슨 희망을 가지고 비핵화 약속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선 비핵화 얘기도 못하고 그 할 틈도 없이 제목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국무부가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졌어요. 그 당시 이제 협상 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이 요즘 와서는 이거 잘난 척하고 큰 소리 하는데 그 당시는 사실상 미국의 정부가 2개가 있었다. 그런 그게 설명이 됩니까? 변명입니까? 협상 책임자로서 한때는 그게 크리스토퍼 힐도 무슨 북한 말을 너무 잘 들어준다고 크리스토퍼 힐이 아니라 김정힐 이렇게 놀리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미국의 그 우월주의적, 처벌주의적 입장에서 서지 않고 1대1로 북한과 협상하려고 하면 그렇게 비꼬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군산복합체와 연계되어 있는 이른바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핵활동을 시작하고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후인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에 성공해버립니다. 핵실험은 1차 핵실험에 성공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거 한번 성공을 하면 그 다음부터 2차, 3차 가는 것은 그때까지 오는 동안에 20년, 13년이 걸렸지만 그 다음 2차 핵실험은 3년, 그 다음 3년, 4년간으로 그냥 해서 재작년 9월 3일 날까지 6차 핵실험까지 해버리지 않았어요. 오바마 정부 때. 이른바 전략적 인내 시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전략 시절에. 아니,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상을 시작하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 확실해져야만 우리는 그 6차 회담에 나가겠다는 그런 이상한, 소위 출구를 입구로 만드는 이상한 전략 때문에 6차 회담은 이명박 정부 때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6차 회담이 중단된 그 시간부터 북한은 맘 놓고 핵실험을 그야말로 심심하면 해댔어요. 그래서 6차 핵실험까지 하고 나면은, 6차가 아니라 되게 지금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 있는 인도나 파키스탄은 5차까지 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누가 인정하고 말건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끝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5차는 말할 것도 없고 6차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봐야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이거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북한을 좀 잘못 알고 잘못 따라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내가 좀 내 임기 중에 이걸 해결하고 내년 선거에서 좀 재선이 돼야 되겠다는 계산을 하고 북핵문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해 준 것이 6.12 기본합의인데 6.12 기본합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공명관계 수립이고 두 번째가 평화체제고 세 번이 비핵화인데 그동안의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1번이었던 비핵화가 3번으로 가고 2번이었던 북미 수교가 1번으로 가고 3번 또는 4번에 앉아있던 평화체제가 2번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수교해주고 군사적으로 우리를 치지 않겠다는 보장만 해준다면 우리가 하등 게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런 게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시대를 거쳐서 김정은까지 내려오는 자기들의 핵보유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그걸 트럼프가 받아준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나중에 그거 하고 나니까 미국도 줘야 내지는 이른바 싱크탱크에서 트럼프가 이게 정치권에서 크지하고 나한데없이 그냥 아웃사이더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김정은한테 홀려가지고 속았다. 어떻게 그런 순서 합의를 해주냐. 그런데 그 순서 아니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핵을 먼저 내려놨다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핵을 먼저 포기하면은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수교도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했다가
가다피는 결국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했습니다. 리비아의 그런 어떤 그 전철과 비극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선 비핵화는 안 해요. 강자는 약속을 어겨도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약자는 자기가 먼저 행동을 했다가 상대방이 강자가 약속 그 동시 행동을 어기거나 또는 상조치를 어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어떻게 따지고 덤빌 수도 없고 안 해주면 끝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동시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북한은. 핵은 내려놓겠다. 그러나 그 내려놓는 핵에 대한 반대가 불어서 평화협정도 해줘야 되고 수교도 해주고 그것만 확실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놓는다. 그러니까 순서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동시 행동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이나 소련 정도의 강대국이면은 내가 먼저 좀 할 수 있지.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또 뭐 강력하게 하면은 다른 걸로 또 압박을 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아무런 보복 수단도 없고 제재 수단도 없는 최약자이고 또 북한 무시할 때는 저 가난뱅이 1인당 GDP가 무슨 뭐 1,600달러, 2,000달러도 안 되는 저 가난뱅이 저것들이 무슨 핵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런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자 이거예요. 근데 그 순서는 그게 맞아요. 트럼프가 속아서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그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그 김정일 같은 애한테 속아가지고 순서를 그렇게 잡아주겠어요. 그거 보니까 말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못할 거 없다. 왜? 만약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중국은 굉장히 동북아 국제정치에 있어서 불리해집니다. 물론 베이징에 미국 대사관이 있지만 그거는 베이징 쪽에 중국 내륙을 거는 거고 평양에 들어간 북한 대사관은 중국 동북 삼성에 대한 감시 전방 초소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계산하면 북미관계 수립이 무기시장이 줄어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가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거니까 그 사람 그 계산은 빠른 사람 아니에요. 정치인보다. 이거 평화체제? 뭐 해줄 수 있지. 다만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평화협정 해준다. 초기에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해서 수교를 해달라고 했던 전력이 있고 2092년에 2000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10월달 김정일 위원장도 이건 선대에서도 그런 미국 얘기를 말씀을 미국에 건네놨지만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교만 되면 뭐 남쪽에 주도하고 있는 미국 문제 같은 거 우리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브라이트는 그때 김정일의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라고 할까 이것은 미국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이렇게 가만히설로 상대방을 홀려가지고 지껏 딱 따먹고는 그 다음에 딴소리 하는 나라다 하는 식의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브라이트 회고록에도 그걸 별로 크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465페이지 보세요. 분명히 그 얘기 했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 것도 3월 5일 날 김정은을 만나고 온 정의용 서훈 두 사람이 그 얘기를 그대로 3월 8일 날 미국 시간 3월 8일 날 트럼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공개는 안 됐지만 틀림없이 수교만 된다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선대 유훈이라고 할까 방침은 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평화협정 체결에도 미군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못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평화협정 체결하면 미군은 나가게 돼 있고 미군 나가면은 통일된다 하는 아주 단순한 사고를 하시는 분이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밖에 나가면 있습니다. 통일 안 되는 것은 미군이 가로타고 앉아가지고 통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단순 명쾌한 낭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미국만 없으면 우리 통일할 수 있다. 그게 초기에 북한 논리였었어요. 남쪽의 군사력이 워낙에 약하니까 미군 빼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시 6.25 때하고 비슷하게 밀어붙이면 날아가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시절인데 지금은 남한의 군사력이 미국이나 북한을 얼마든지 능가하기 때문에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그 네오콘 중에 네오콘인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찾아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군 혼자서 얼마든지 북한 군대 말하자면 막을 수 있다. 굳이 미국은 없어도 된다. 괜히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불편하다. 여기 있는 주한미군을 좀 어디 끌고 다니고 말이지. 인도양에도 가고 말이지. 남중국해도 좀 출몰하면서 중국도 이거 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괜히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가는 사이에 일이 생기면 그게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그 불편함 때문에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no.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에이, 2015년 연말에 찾아온다고 해. 그래, 다음 정부죠. 그랬더니 박근혜는 또 들어가지고 핵 문제 해결되면 한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잠재 동맹권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주요 국정 과제로 돼 있지만 임기 내에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그게 다 이제 이 평화협정 문제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조건에서도 평화협정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쓰고 있는 모자가 지금 한미연합소 사령관,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가 3개입니다. 그 사람이. 그 중에 작전 통제권이 돌아오면 한미연합소 사령관의 모자는 한국군 사성장군이 쓰게 되어 있어요.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부사령관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휘자고 연합사령부에 그다음에 한국군 같은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으로 있지만 거의 바뀌어야겠죠. 유엔사 사령관의 모자는 벗어야 될 겁니다. 유엔군 깃발은 더 이상 내세울 수 없어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주한미군은 물리적으로 여기 나와 있을 수 있다. 이게. 그 조건으로 처음에 평화협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도 그 미군이 나가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하면 처음부터 시작 안 하죠. 또 하나는 미군이 나가는 조건으로 미군이 나가는 그런 평화협정 체결하면 우리 국내 보수 사람들이 미국 없으면 금방 공산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걱정이들은 절대로 반대를 할 겁니다. 한 발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처리되리라고 생각하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모자 2개를 벗어야 된다.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는 가지고 있대. 연합사 사령관 모자는 한국군 장성한테 줘야 되고 유엔사 사령관 모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참 지금 일종의 모순인 것이 유엔군 이름으로 여기 한국전쟁에 참여했을 때 미군이 유엔의 이름으로 참여했을 때는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회사에서 적국으로 규정을 하고 그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 그 뒤에 91년에 북한이 우리하고 똑같이 유엔에 가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엔 가맹국을 적대시하는 유엔군 사령관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지금.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하면 이제 또 동맹 깬다고 그러니까 또 종북이라고. 근데 그 문제는 평화협정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평화협정 문제는 그냥 저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저거는 비핵화하고 병행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미 수교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미 수교는 정치적인 체제 보장이고 평화협정은 군사적인 체제 보장이고 그게 2개가 갖춰져야만 북한은 비로소 핵을 제로 상태로 만들 겁니다. 미사일도 다 내놓고.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거예요.
금년 중으로서 소위 그 한반도 비핵화에, 북한 비핵화에 소위 이 불가역적인 상태, 영변, 미국이 말을 잘 바꿔요.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영변을 내놓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면은 북한 핵시설의 80%가 폐기되는 거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하더니 북한이 막상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그 50%밖에 안 돼. 옛날에는 80%라고 하든지 했더니 뭐 갑자기 또 50% 오르면 그때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강자는 거짓말해도 약자는 따지고 댕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그것도 이제 조건이 맞지 않아서 뭐 없었던 일도 됐지만은 이번에 지금 판문점에서 협상을 하면서 북한은 확실하게 이제 제재 해제는 요구하지 않겠다. 제재 해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교가 되고 평화체제가 오면은 제재는 그 과정에서 비핵화가 불가피하게 진전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씩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걸 처음부터 그걸 우선적인 요구로 내놨던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후에 깨지고 난 뒤에 체제 안전 보장으로 지금 전략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저께는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재 해제는 유엔의 결의로 된 거기 때문에 제재 결의는 유엔의 결의로 된 거기 때문에 제재를 해제하려면은 미국이 선도해야 되지만 어쨌건 유엔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반면에 수교 문제나 평화체제 문제는 유엔까지 갈 거 없어요. 미국이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협정 문제는 미국 문제는 걱정 없다. 미국 문제를 만약 그걸 잘못 건드리면 저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평화협정 운동을 하십시오. 만약 시민운동 하는 분들 중에 평화협정 체결의 근본적인 우리의 목표는 미군 철수시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평화협정 빨리 해야 되면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 국민들도 미군이 있는 조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나쁘지 않다. 이미 그런 조건은 받아들이겠다고 김정일도 얘기를 했고 김일성도 얘기를 했고 김정은도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겁니다.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김정은한테도 분명히 그걸 확인받아야 돼요. 너희 할아버지가 92년 1월 20일 날 미국에 건네놨던 얘기,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가 2000년 10월 25일 날 아침에 오전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한테 했던 얘기, 너도 그걸 알고 있지? 너도 그 입장에 쓸 거지? 난 모르는데. 그래? 그러면 이건 없어. 그러나, 예, 압니다. 그 조건에서 합시다. 하면 평화협정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 불안도 줄일 수 있고, 실제적으로 협상 과정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미국 안 나가도록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수교보다도 평화협정 문제가 좀 더 어려워서 되려면 협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정전협정을 없애는 걸로 끝나질 않고 지금 평화까지 가려면 현재 있는 남북한의 군사력부터 감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한미군 병력은 얼마나 줄일 것인가? 그다음 북한의 병력은 얼마나 줄일 것인가? 남한의 병력은 얼마나 남겨놓을 것인가? 또 하나 각각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공격적인 것은 얼마나 줄일 것인가? 공격이 곧 방어죠. 방어가 곧 공격이고. 그러나 그래도 공격적인 성격이 강한 무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몇 대 몇으로 또는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군비 감축 협상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남한이라는 미국 무기 시장의 시장 규모 내지는 확장,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냥 협상가들이 앉아가지고 선 긋는 식으로 되질 않아요. 다 뒤에서 막 그냥 자료 보내주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복선이 깔려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북한이 비핵화를 척척척 해나가면은 수교도 척척척 따라 갖춰야 되고 평화협정도 척척척 따라 갖춰야 됩니다. 또 반면에 미국이 수교협상을 척척척 해주고 평화협정 협상도 척척척 해주면 북한이 비핵화를 늦출 수 있는 명분이 없으면 척척척 따라가줘야죠.
상호주의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만 이전에 비해서 희망적인 것은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을 1번, 2번으로 내세우고 그것과 비핵화를 병렬적으로 표기를 했다. 순서가 비핵화가 1번이었는데 3번으로 간 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데서 속도를 내도록 하려면 우리 정부에다 얘기해봐 소용이 없고 미국으로 가십시오. 교민의 지도자들하고 만나십시오. 가서 저런 원리를 설명하시고 평화협정과 수교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가고 싶은 속도로 갈 수 있도록 의회가 발목 좀 잡지 말아라. 그게 동맹을 살리는 길이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정책에 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영원히 당신을 찍을 것이다. 유권자의 한 말씀은, 유권자 하나가 반대편에 서면 2표로 지는 거 아닙니까? 2표. 한 표가 반대편으로 가면 2표로 져요. 문학진이 그랬었지만, 3표 차로.